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 하면 금방 떠오르는 곳은 경로당이죠. 이 경로당이 고려시대부터 있었다고 그래요. 고려 때는 노소라고 불렸고 조선 때 기로소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다고 그러고요. 세월이 흐르면서 노인정이 됐다가 1989년 경로당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지금 전국적으로 등록된 경로당 무려 6만 5천여 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로당 하면 어르신들이 모여서 TV 보고 장기 바둑 두고 시간 때우는 곳이다 이런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경로당을 찾는 분들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경로당 외에 어르신들이 모여서 문화와 여가 생활을 즐길 만한 공간도 마땅치 않은 것, 이게 또 우리 현실이죠. 자, 그런데 국내 최초로 실버 영화관을 개관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 공간을 운영해 오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에 위치한 실버 영화관, 추억을 파는 극장,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았는데요. 그 실버 영화관을 운영하고 계신 김은주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김은주 씨는 2001년 서대문 아트홀에서 영화 마케팅과 기획일을 맡으면서 국내 영화 시장에 입문했습니다. 김은주 씨는 멀티플렉스 극장의 증가로 옛 허리우드 극장이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극장을 장기 임대합니다. 그리고 2009년에 극장 이름을 추억을 파는 극장으로 바꾸고 실버 영화관을 탄생시켰습니다. 김은주 씨는 추억을 파는 극장을 개인 소유가 아닌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 중입니다.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은 추억을 파는 극장은 어르신들을 위한 시네마 천국일 뿐 아니라 쉼터이자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회적 기업인 추억을 파는 극장은 2015년 서울시 사회적 경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네, 추억을 파는 극장 김은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10년 되셨다고. 예, 벌써 10년이 되었네요. 2009년도 1월 21일 날 개관했습니다. 네, 그 개관할 때 스토리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허리우드 극장을 오래된 극장이니까 한번 당신이 와서 운영해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제안이 와서요. 고민을 하던 끝에 허리우드 극장의 어떤 위치적 특징이 인사동 인근에 있잖아요. 인사동 바로 입구에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인데 어찌 보면 한번 실버 영화관이라는 아이템이 하나 있어도 좋지 않을까. 당시 제가 한 30 후반대 나이였는데요. 예. 망해도 재기할 수 있을 나이니 한번 시기롭게 해보자라고 해서 한번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막연히 어르신들만의 생각,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가격도 어르신들에게 여쭤봐서 얼마면 좋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만 고려를 했어요. 네. 그래서 했는데 처음에 셈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그 셈을 안 한 것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셈 없이 2,000원에 어르신들에게 그들의 추억이 있는 그들의 이야기가 있는 영화를 상영을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옛날 고전 영화들을 이제 상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특이하게 영화관임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이 시작하자마자 끝나지 말아라는 어떤 간절한 그 염원 같은 것들이 있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서명을 하겠다. 그래서 10,000명이 바로 서명을 해주셨고 어르신 10,000명? 예, 그러니까 한 분이 그냥 먼저 막 선동해서 앞에서 막 이거 극장 없어지면 안 된다라는 서명을 해주셨어요. 예. 다들 뭐라고 하셨냐면 이게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계속 좀 극장이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가격을 좀 올려봐라. 예. 뭐 여러 얘기들이 있으셔서 일단 가격 올리는 건 나중으로 두고 한번 계속 한번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것이 참 기특한 생각을 하셨네요. 너무 관객이 많이 오셔서 계속 문 열자마자 네, 그래서 저희가 참
그 번호표라고 해야 되나요? 대기표. 대기표를 나눠드리는 진풍경이 벌어졌고 네. 극장에 무슨 사식 넣어주듯이 정말 잘한다라고 해서 뭐 사과 박스도 보내주시고 초코파이, 뭐 초콜릿 이런 것들을 매표소로 계속 갖다 주셔서 아니 관람하러 오신 분들이 예, 그런 거 들고 오셔서 그렇죠. 당연히 돈은 내시는데 오히려 그 돈을 받는 구멍이 너무 작다라는 얘기가 하실 거기다 정도로 선물 넣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뭐 너무나도 꽃감도 갖다 주시고 이야.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었죠. 첫 시작부터 아주 폭발적 반응이었군요. 처음 개관하고 첫 상영작이 뭐였어요? 벤허를 상영했었어요. 네. 이야, 진짜 추억의 영화죠. 예, 어르신들이 깜짝 놀라셨던 게 내가 옛날에 봤던 영화인데 이렇게 화질이 좋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내가 눈이 나빠서 예. 그 자막을 자세히 못 봤던 게 참 안타깝다라는 얘기가 나오셔서 예. 한 2, 3년 후에는 저희가 직접 리마스터링 작업이라 그래서 자막을 2배로 키우는 일반 다른 극장보다 자막이 2배로 배예요? 커요. 그리고 이야. 앞에 있는 키가 크신 어르신이 자막을 좀 가릴 수도 있어서 예. 자막 위치도 좀 더 올려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좋은 영향은 저희 어르신들이 일반 극장 가시면 상당히 영화를 보시기 힘들다. 그렇죠. 저희 극장에 길들여지셔서 네.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현재까지 그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당시 2009년도에 시작했던 2,000원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2,000원? 예. 근데 그런 2,000원을 받아가지고 극장 운영이 됩니까? 애초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로 어떤 세무를 해보질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를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2,000원 정도 돼야 공원에 있는 어르신이나 무료하신 어르신들이 이곳에 매일매일 올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또 걷어들기도 뭐해서 일단 지금은 세마지 말고 쭉 가자는데, 희한하게도 극장이 중간중간에 좀 위태하거나 자금난에 시달렸었을 때 특이한 어떤 도움의 요청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 위기들을 하나씩 잘 헤쳐서 현재까지 왔죠. 지금도 2,000원입니까? 지금도 2,000원입니다. 저는 그 2,000원이 운영이 자금난이 닥치고 그랬을 때 어떻게 헤쳐왔다고요? 어떤 도움을 받았어요? 일단 맨 처음에는 뭐 차를 팔고 집을 팔고 이제 이렇게 김은주 대표가? 네, 지금 자기 집을 팔고? 예, 저희가 집을 좀 팔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는 관객이 뭐 3천만 원을 빌려주신다거나 그래서 물론 다 갚았지만은 3천만 원을 빌려줘요? 예, 어르신이? 처음 보신 분인데요. 그분이 한 2-3번 저를 찾아왔었나 봐요. 격려를 해주시겠다고.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나도 아닌 젊은 친구가 어떻게 이런 기특한 생각을 했냐. 예. 그래서 밥을 사줘야겠다라는 얘기를 전달을 받았었는데 예. 그날 제가 입구에서 잡혔어요. 당신이 김은주지 하면서 밥을 먹자. 예.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저희가 그날 사실은 3천만 원을 좀 급하게 융통을 해야만 신용불량자가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신용불량자? 예, 제가 좀 그런 상황이 좀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갖고 좀 돈을 좀 제 친구한테 얘기를 해놔서 가야 되는데 이분이 자꾸만 저를 너무 붙잡으시고 벌써 3번째 왔는데 오늘은 꼭 같이 밥을 먹어야겠다. 그래서 일단 그럼 빨리 먹는 게 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빨리 먹고 가려고 예. 했는데 왜 당신 항상 얼굴 보면은 이렇게 그냥 웃는 얼굴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어둡다라고 얘기를 해서 실은 어르신 제가 좀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되니까 좀 빨리 먹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유를 얘기하라 그래서 제가 빨리 지금 돈을 빌리러 가야 돼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어르신이 한 화장실 갔다 오신다고 하고 한 5분 있다가 오셨어요. 예. 그러더니 3천만 원짜리 수표를 하나 끊어서 오셨는데 이야.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 내가 그냥 편하게 빌려줄 수 있는 돈은 3천만 원이고 만약에 1억이든 2억이든 힘들었다고 하면 그 돈은 지금 당장 해줄 수가 없어서 네.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되게 뭉클했고 내가 하는 이 일 자체가 개인적 일이 아니구나. 우리 어르신들의 염원이 있구나. 이렇게 예. 한 번도 임야식도 없는 분이 나한테 믿고 빌려줄 정도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참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죠. 예. 그게 극장의 객석 수가 몇 석이죠? 300석입니다. 300석. 네. 꽉꽉 차요? 하루에 한 2번 정도는 매진을 계속 했었어요. 오히려 뭐 미국에서 왔다고 하시고 또 부산에서 왔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부산표를 갖고 오세요. 저한테 지금 내가 부산에서 왔고 이 영화만 보고 바로 내가 내려가는 거 봤지. 그러니 난 서서라도 봐야겠어. 자리가 없으니까요. 예. 그러신 분들이 자꾸 있으면서 저희가 보조석을 깔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되게 고민을 하고 힘들어했었던 과정들이 있었는데 네. 다행히도 옆에 있는 극장이 이제 서울아트시네마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극장이 있었는데
있었는데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예, 예. 근데 그 자리에 어르신들에게 왜 좀 이렇게 상조회사처럼 막 미끼 사기 이렇게 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팀들이 온다라는 소문을 듣고 저런. 저희 관객 중에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하나은행의 그 본부장님 출신이 있으신데 네. 그분이 딱 저한테 시기에 맞게 퇴직하시는 그 하나은행 사람들이랑 좀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뭐 컨설팅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우리 극장이 지금 너무 사람이 많이 와서 옆에 있는 극장이 사실 필요한데 그걸 한번 해보시면 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라고 해서 이제 그 2016년도에 낭만극장이라고 생겼어요. 바로 옆에. 그래서 거기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고 네. 그 극장이 생기면서 이제는 어르신들이 보조석을 앉는다거나 자리가 없어서 서서 대기를 해야 되거나 예. 이렇게 번호표를 뽑는 일은 이제 없어졌죠. 그럼 낭만 추억을 파는 극장하고 낭만극장은 같은 영화를 상영합니까? 아닙니다. 서로 다른 영화니까 이제 어르신들에게 오늘 이게 매진됐으니 이쪽 영화를 한번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안내를 해주면서 예, 좀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게끔 해드리겠죠. 네. 아까 첫 상영작이 벤허라고 하셨는데 뭐 그 후에 뭐 대표적인 상영작들은 어떤 것들이? 사운드 뮤직, 닥터 줍하고 딱 되게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영화들. 그냥 무조건 고전 명작들이군요. 예, 어르신들이 기억하시는 영화들. 또 이제 어르신들이 뭐 황태자의 첫사랑, 마음의 행로, 어르신들이 그 당시에 봤었던 네. 저희가 영화를 선별할 때는 그 해마다 1위에서 10위권 안에 들었던 영화들을 네. 저희가 찾아서 다시 상영을 해드리고 있죠. 근데 그 화질이 다 좋은 필름들이 있어요? 100%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외국에서는 그 리마스터링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디지털 작업들을 하고 있어서 예. 그런 영화들을 계속 선별해서 가지고 오고 있고 또 나름의 고전 영화는 고전 영화대로의 맛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계속 그러니까 소재를 수입을 해갖고 와서 네. 저희가 자막을 다시 해서 틀고 있는데요. 알겠어요. 네. 그런데 처음부터 2,000원이고 지금도 2,000원인데 네. 중간에 뭐 자금난 여러 번 겪었다고 했고 근데 지금은 좀 버틸만 합니까? 아까 사회적 기업 얘기하시던데 예. 이 추억을 파는 극장이 사회적 기업으로 된 건 언제부터죠? 저희는 2009년도에 실버영화관을 시작을 했고 2010년도에 바로 사회적 기업이 이제 됐죠. 사회적 기업이 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인건비와 사업개발비를 지원을 해주고는 있는데요. 현재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혜택들이 많이 있고 저희는 초창기라서 그런 제도들이 만들어지기 전이라 사실은 지원이 많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원이 별로 없어서 자금난까지 오고 그랬군요. 하지만, 그러다가 이제 지원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제는 자금난 걱정은 없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저희가 지원난이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떤 지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더 저희는 저희가 목적하시는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보는 부분이 지원이 아니라 관객의 어떤 오시는 수요를 더 쳐다보게 됐기 때문에 성공한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력갱생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예. 네. 지금도 저희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 처음에 지원이 없었으면 끝까지 지원은 사실은 저희는 없지만 지금 사회적 기업 신규 분들은 꽤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회적 기업의 지원은 없지만 저희의 사회적 가치, 당신들이 하는 일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예.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 뭐 대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성과 인센티브나 이런 제도 때문에 그런 성과에서 저희가 우수한 점수를 받아서 많이 받을 때는 1년에 한 2억 정도도 상금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도가 나오면서 우리가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있구나. 또 자긍심도 느끼게 되고요. 이 길이 맞는 것 같다 하면서 스스로 좀 확인도 받고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단골 분들도 많아지셨겠네요. 예. 그죠? 네. 동반성장 위원장님도 그냥 관객으로 와서 조용히 영화 보시고 가시고요. 예전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안충영 위원장님 또 저희 단골이시고요. 또 예전에 뭐 장관이었던 분들도 와서 저한테 예전에 내가 장관이었을 때 이런 거 있었으면 지원도 팍팍 해줬을 텐데 라고 얘기하시면서 저한테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요. 거물급 단골들도 많군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런 영화를 내가 어디서 보겠냐. 뭐 지금 현재 멀티플렉스에선 볼 수 없는 영화들인데 이런 그렇죠. 명작들을 상영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네. 그 극장에서 로맨스 그레이들이 만나 결혼까지 하신 경우도 있다고요?
극장에서 처음에는 무슨 이상한 가족 찾기처럼 뭐 하면서 이렇게 서로 만나서 반갑다 하면서 만나시는 네. 옛날 친구들을 찾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고요. 오래간만에 거기서 우연히 만나는 거예요? 네네네. 또 우리 어르신들도 어떻게 보면 정이 가장 많은 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극장에 처음 오시는 분에게 안내를 해주세요. 이 극장은 이렇게 이용한다. 그리고 빨리 엘리베이터에서 뛰어와서 표를 사라. 다른 거 먼저 하지 말고 그래야 자리가 있다. 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우리 극장의 정보들을 알려주시면서 친해지시고 그러면서 같이 자연스럽게 식사도 하시고 그러면서 연애도 좀 하시면서 결혼하신 커플도 제가 봤고요. 네. 또 어떤 부부들은 좀 이렇게 알츠하이머가 아내분이 알츠하이머를 앓으셨는데, 예. 이분이 계속 이제 영화관에 오면서 되게 많이 호전이 됐고요. 더 중요한 거는 본인도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그 간병의 장사가 없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를 계속 케어하는 게 힘들었었는데 아내 때문에 영화 보는 습관을 들여서 지금은 우리 부부가 상당히 건강한 문화생활을 하고 있다. 이야. 그래서 현재까지도 계속 꾸준하게 오시는 걸 보면 지금 참 정부에서 얘기하는 어떤 돌봄 케어 중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문화 케어라는 하나의 장르를 잘 문화 케어. 해서 네. 건강하신 분이 더 이상 건강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건강을 지켜드리는 일이 결국엔 문화의 사역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그냥 영화 상영만이 아니라 주말에는 공연도 하신다고요? 네. 어떤 공연? 사회적 기업의 가장 큰 미션이 뭐냐면 사회적 문제를 어떤 혁신적인 사고로 해결을 한번 해봐라라는 것이 사회적 기업의 가장 큰 미션인데요. 예. 이 사업을 하면서 SK나 뭐 이런 대기업들이 저희에게 아까도 이제 성과나 이런 상금을 주셨잖아요. 예. 그런 상금을 저희가 어떻게 바르게 쓸까 고민하다가 사회적 문제를 조사하다가 소비자 고발원에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1위가 사기성, 미끼성 공연. 그래서 그런 데 가서 물건을 사거나 가입을 맞아요. 하거나 이상한 공연에 뭐 버스까지 대절해서 모시고 가놓고 물건 막 이상하게 현혹시켜서 팔고. 근데 그 부분을 어르신들께 제가 심층적으로 여쭤봤는데 아신다고 합니다. 그게 아는데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우리가 갈 데가 없지 않냐. 그분들이 좀 크게 사기치지 않고 작은 금액을 우리한테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그런 공연, 그분들의 어떤 아마추어틱한 어떤 목적이 있는 공연이 아니라 건전한 공연을 정말 정상적이거나 아니면 아름다운 소비의 가격, 합리적 가격 아니면 좀 더 저렴한 가격 이런 것들로 혁신을 좀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5,000원에 송혜, 전원주, 김성환, 현숙 이런 분들이 오시는 건전한 공연들을 송혜 선생이 오세요? 예. 전원주 저희 홍보대사십니다. 두 분이. 김성환 씨도 네네네. 탤런트. 예. 네. 그래서 어제도 전원주 최주봉 선생님이 이제 공연하시고 가셨고요. 이런 분들이 계속 오셔서 그분들 몸값도 비쌀 텐데. 맞습니다. 그냥 저희가 드리는 돈은 이분들이 그냥 교통비 정도. 의미.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시는군요. 맞습니다. 그분들은. 다들 뭐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젊은 친구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오는 것 자체가 너무 박수받을 일이니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셔서요. 지금 그분들 때문에라도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알아주시는 분도 있고 또 우리가 가는 길이 너무 외롭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공연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어르신들에 의한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거네요. 맞습니다. 네. 공연은 진짜 사람들이 더 기다려지겠네요. 그 바쁘고 유명하신 분들을 직접 눈앞에서 싼 가격에 5,000원에. 처음에는 뭐 너후나 넘지 뭐 이런 것처럼 가짜 어떤 이미테이션 가수가 아니냐. 이 5,000원에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걸 보냐. 그래서 안 믿으시는 분들도 있으셨는데요. 처음에는 매주 일요일 날 2시에 공연을 했었어요. 근데 10시에 다 매진이 되고 더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서로 싸우시고 빨리 들어가려고 하시고 서서라도 보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다시 이제 어르신 저희 연예인들한테 좀 부탁을 해서 똑같은 공연을 1시, 3시 2번 하면 안 되겠느냐. 지금 너무 힘들다.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은 1시, 3시 공연이 전체 맨날 매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도 있고 음악 교실도 있다고요. 영화관 안에? 영화관 바로 옆에 건물. 저희는 이제 영화관 안에는 큰 장소가 없어서요. 처음에는 영화관 안에 조그만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DJ가 있는 카페를 만들었는데 자리쟁탈전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신은 오래 있었으니 빨리 일어나라. 뭐 이런 식의 어르신들이 좀 사소한 다툼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극장 주변에 한 30평짜리를 얻어서 음악을 LP판으로 신청하면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놔서요. 지금은 우리 어르신들이 아침에
동네에 오셔서 저녁 9시까지 옛날 추억의 음악을 에피판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차 한잔 하시고 음악 듣고 네네. 그리고 이제 상영 시간 되면 영화 보시고 맞습니다. 음악 교실을 해요 또? 음악 교실은 저희 그 건물 말고 또 다른 건물에다가 하나 얻었는데요. 뭐 점점 커져가고 있네요. 예, 여기가 낙원상가다 보니까 예. 어르신들에게 이제 어깨에 그 기타를 멜 수 있는 그런 낭만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어르신들도 시간은 많은데 무언 것을 배우고 싶어는 하세요.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악기를 배우려고 하시면 거기 젊은 친구들이 있으니 본인이 어떻게 보면 속도가 안 맞아서 네. 그 옆에 있는 분들한테 피해가 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배움이 이제 끊이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롯이 어르신들만을 모아서 위한 예. 기타 교실 뭐 이런 예. 거. 그래서 속도를 다 맨투맨으로 맞추고 네, 네. 어르신들끼리만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네. 공간을 마련을 했죠. 게다가 그 카페에서 일하시는 종업원들도 다 어르신들이라고요? 저희는 이제 60대는 다른 데 가서 취업할 수 있으니까 다른 데를 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일단은 한 68세에서 75세의 어르신들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80대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야. 그러니까 극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네, 맞습니다.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예, 맞습니다. 김은주 대표만 젊군요. 아, 예, 저만 계속 젊고요. 전 직원이 다 7, 80대. 예, 평균 연령이 한 72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어르신을 그렇습니다. 위한. 네. 거기 일하시는 분이 총 몇 분이세요? 지금 이제 카페까지 다 하게 되면은 한 37명? 37명? 네네. 네, 대단하시네요. 뭐 어떤 영화제 네. 이런 걸 기획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현재 10년이 되면서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성과는 어르신들에게 하나의 문화의 영역을 만들었다는 것과 동시에 각 거점, 각 지역에 이 저와 같은 실버 영화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아, 지역에 예. 어디 생겼습니까? 안산, 경기도 안산에 명화극장이 하나 생겼고요. 천안에 낭만극장이 하나 생겼고. 안산, 천안. 네, 그다음에 인천. 그다음에 대구. 최근에 부산. 이렇게 해서 6개가 생겨서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좀 좋은 일 해보자라고 해서 시니어의 어와 어벤져스의 어가 합성어가 되어진 시니 어벤져스 사회적 협동조합을 이번에 결성했어요. 시니 어벤져스. 네. 그래서 그 어벤져스 이름으로 저희가 이번에 청바지 영화제를 기획을 했습니다. 청바지? 네. 청춘은 바로 지금. 아. 그래서 저희가 송혜 선생님, 전원 선생님이 홍보대사시니까 청바지 입고 극장에 출연하셔서 어르신들과 계속 이 청춘을 우리가 지키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영화제를 하는데 서울 찍고 대구 찍고 부산 찍고 다시 인천 찍고 이런 식으로 찍고 영화제, 투어 영화제를 하는 거죠. 찍고 영화제? 네네. 그래서 이 영화제의 특징은 기존의 영화제들은 뭐 15일 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네. 저희는 관객만을 쳐다봤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은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100일을 저희가 기획을 해서 100일 동안 투어를 하는 거고요. 또한 영화제의 작품들은 그동안 그 극장에서 가장 어르신들이 사랑했던 또 다시 보고 싶은 대표적인 작품들. 대표적인 영화들을 선별을 하고 또 영화제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다시 수입을 해온 새로운 영화 한 10편을 같이 넣어서 그렇게 기획을 했죠. 네. 100일 동안 전국 각지에서 찍고 영화제. 네. 총 상영작은 그럼 몇 편쯤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예상한 거는 지금 그 지역에 있는 극장들한테 신청을 받고는 있는데요. 한 50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영화제를 즐기기 위해서 같이 전국을 다니시는 분들도 생기겠네요. 그렇겠죠. 어르신분들 가운데. 왜냐하면 이 극장에 사는 영화가 저 극장에서는 안 하니까 또 그런 어떤 뭐 나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문화 나들이 이런 것들도 하나의 측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가장 호응이 컸던 영화는 어떤 거였습니까? 아무래도 사운드 뮤직을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특히나 영화가 좀 길기 때문에 저희가 300석인데 많은 분들을 좀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계속 저녁까지 매진을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또 한 번 상영하면 기간은 어느 정도 해요? 저희가 맨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편을 했었다가요. 1년 차 때는 2년 차 때는 일주일에 2편씩 무조건 이제 2편씩 상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한 편 영화는
불과 한 3, 4일? 예, 맞습니다. 그 이유는 어르신들이 자꾸만 오세요. 어떤 분들은 저희가 일주일 상영할 때 매일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보고 또 보고 또 봐요? 네, 그래서 같은 이걸 영화를? 어제 보셨는데 왜 보시냐고 얘기를 하면 예. 어제 못 봤던 장면들이 보인다. 그리고 여기만한 더 좋은 곳이 어디냐. 시원하고 또 따뜻하고 예. 나는 여기서 계속 영화 보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해서 오셔서 예. 그분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일주일을 보는 것보다는 좀 영화를 2편이라도 좀 편성을 해서 네. 조금은 더 다양한 영화를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간에 어려워서 차 팔고 집 팔고 그러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다시 집은 장만하셨습니까? 집을 장만하지는 않았는데 저는 그게 또 저희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어렵게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주변에 저의 어떤 경쟁자나 이런 사람들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오롯이 우리 관객만 쳐다보고 갈 수 있었거든요. 네. 일을 하다 보면 이 일이 너무 쉬워지면 올바른 경쟁자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쟁자들도 있잖아요. 제가 무리하는 상황들이 없어진 것 자체가 이런 고통들은 사실은 저에게 보면 경쟁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바꾸니까 억울하지는 않더라고요. 천사시네요, 마음이. 이제 10년 됐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지금처럼 셈하지 않고 제가 80대 또 제가 90대 되었을 때도 제가 어디 한 곳은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는 그 공간이 내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내 공간에 어르신들이 와서 현재 미세먼지가 많다라고 하면 우리가 미세먼지에 가장 좋은 식물과 환경을 조성을 해서 또한 어르신들에게 집에 갔었을 때 어떤 식물 좀 심으셔라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생활의 정보까지도 좀 드려서 예. 이 공간이 당연히 어떻게 보면 영화관이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공간들의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네. 또 어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문화학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어르신들에게 문화학교. 예, 극장의 변천이 될 수 있는 영화관으로만 고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맞는 것들로 계속 변화시켜 나가는 공간이어야지 된다. 그게 바로 사회적 기업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허리우드 극장 측에서는 계속 장기 임대를 하고 가능한 거죠? 혹시 건물주가 막 바꾸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저희 건물주가 제가 처음에 왔을 때요. 너는 이 건물이 진짜 재개발이 되든 뭐가 되든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서 건물주가 참 저하고 마음이 잘 맞아서요. 예. 저희가 월세가 한 달에 2천만 원이긴 하지만 다른 극장들은 같은 규모는 한 3천만 원 정도가 돼요. 근데 여태까지 10년째 오르지 않고 예. 계속 일을 같이 하고 있죠. 그분도 어르신. 예, 80세십니다. 그죠? 네. 그분도 영화 보러 자주 오시나요? 그분은 이제 영화 쪽에 그 종사를 했던 그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마음을 아셔서 항상 저한테 좋은 자문도 해주시고 좋은 역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참 모두가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의지를 모으니까 되는군요. 네. 이게 될까 싶은 그런 일도 되는군요. 예, 계속 돼갈 수 있게 저희가 좀 조력해 주시는 이제 좋은 분들과 저는 계속 이런 얘기들을 공유해 나가고요. 예. 저 혼자 할 수 없는 분이 많잖아요. 알겠습니다. 서울에 지금 여기 딱 한 군데죠? 예, 서울은 이제 저희 옆에 있는 낭만극장까지 해서 두 군데가 좀 더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그런 극장들이 알차게? 유지가 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억을 파는 극장 김은주 대표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